파수꾼, 뭔가를 지키고 망보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서의 파수꾼은 누구를 망보고 있어요? 요게 중요하지. 있지도 않은 이리를 망보기 위한 파수꾼들이지. 현대 희곡이고요. 단막극이에요. 연극 시작합니다. 커튼 한번 올라가고 커튼 한번 내려오면 이제 완전 연극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커튼 다시 안 올라갈 거야. 그게 단막극. 풍자적이고 우화적입니다. 뭐 이솝, 우화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왔으니까요. 상징적입니다. 무엇을 풍자합니까? 거짓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통제하려고 하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특징, 이솝의 우화, 양치기 소년을 바탕으로 현실을 우화적으로 다뤘습니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과 소재들, 얘네들은 전부 다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촌장, 파수꾼, 가나다, 마을 사람들, 막루, 북소리, 딸기, 이런 애들. 요거 중요하네요. 해설자가 극에 등장하여 작품 내용을 해설하고 한 배우가 여러 개의 역할을 맡고 관객이 작중 인물을 대신하는 등 실험극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뭐 어떤 교재에서는 부조리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르지.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전개 절정, 뭐 하강 대단원, 뭐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작품에 나와 있는 상징적인 의미 뭐라고 전부 다 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리 때 꾸며낸 거짓, 존재하지 않아 위협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지배 이념, 마을 사람들에 대한 통제 수단. 꾸며낸 거짓, 가상의 적. 당시 현실과 생각한다라고 하면 북한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북한군이 쳐들어올 건데 니들 그러면 되느냐? 흰 구름,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거짓은 없고 진실뿐. 막루, 양철복, 팻말은요, 거짓으로 꾸며낸 이리떼의 존재를 알린다. 막루에서 북치고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너무 다 겁먹죠. 불안감을 조성한다. 민중의 통제 수단이다. 라는 것. 정신 차려. 조금만 기운내. 집에 가서 너 그럼 또 보고 와야 돼요, 이거. 딸기. 부당한 권력으로 얻은 이익이자 상대방, 파수꾼달을 설득하기 위한 회유책. 도끼. 도끼를 들고 온데 진실을 밝히는 첫날 사람이 죽는다. 내일 말하면 안 돼? 저 오늘 말할 건데요. 너는 내가 죽고 싶은 거야!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겁주고 있잖아요. 도끼. 저게 나쁜 놈 같아. 근데 내가 봐도 말을 참 잘해. 그러면 말을 섞으면 안 돼. 말려두게 돼 있어. 이렇게. 실험극으로서의 특징, 별표. 해설자가 극에 등장하여 작품을 설명합니다. 한 배우가 여러 역할을 맡습니다. 관객이 작중 인물들을 대신합니다. 관객이 누구 역할을 대신해요? 관객이 어디가 있을까? 여기에서는 관객이 누구를 대신합니까? 주민들을 대신하죠.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좋아, 이거를 알려야 되겠어.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좋아요? 촌장에 대해 반발했지. 촌장이 회유할 때 갈등하고 결국엔 설득당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가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데 일조하죠. 그리고 나서 쓰임이 다 당했어. 배신당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에 절망하게 되고 어차피 이용당하고 버려졌죠. 결국 파수꾼 다는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 써줄 수 있어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토끼 사냥에 썼던 개를 삶아 먹습니다. 이용해 먹고 갖다 버리는 거지. 이 작품에 나타난 관객의 참여, 관객이 참여합니다. 무얼로 참여합니까? 마을 주민으로 참여를 하죠. 무대에 사람들이 올라오면 안 돼.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있는 희곡의 제약을 극복하고요. 어머! 내가 연극에 참여하네. 관객의 흥미 유발, 그게 몰입합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 들떨어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마을 사람이 됐어. 나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 라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게 해줍니다.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촌장은 권력자고요. 거짓말로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교묘한 논리로 달을 굴복시키고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만 결국엔 그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은 좌절, 실패하게 됩니다. 파수꾼 가와 나는 촌장에게 협력하고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을 결국엔 기만하는 거지. 결국에 마을 사람들 속이잖아요. 파수꾼 다가.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현실을 직시 못한 채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비판의식 없음. 비판의식 없이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촌장은 다를 회유하고 다는 촌장에게 굴복하고 촌장은 마을 사람들 기만하고 파수꾼 다도 마을 사람 기만하고 파수꾼 가나도 마을 사람들 기만하고 파수꾼 가나는 촌장에게 협력하고 뭐 요 정도는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협력, 기만, 굴복 이 단어들만 알고 있으면 되지. 밑에 나와 있는 파수꾼은 양치기 소년의 이용을 차용하여 우리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 여기 있네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차용했다. 우화적이다. 우화적이다.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실을 알지만 촌장의 회유에 넘어갑니다. 정치 권력의 억압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진실을 지키고 밝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우화적 방법이 성공하면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든 들어맞는다. 우화적 희곡은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우화적 기법으로 예를 썼습니다. 라고 작가가 말해 주었습니다. 등장인물의 특성과 성격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촌장의 성격, 위선적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회유하는 교활한 놈이다. 파수꾼 나는요, 아무 생각 없이 이리의 존재를 믿고 있어. 여기에 좋게 써서 순진하겠지만 어떻게?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촌장을 의심하지 않죠. 인정받고 싶어 해요. 촌장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죠. 왜? 그 가죽으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런 거지. 파수꾼 다는 소신이 뚜렷하고 비판적이지만 나약함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던 지식인처럼.
그만큼 진실을 밝히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 희곡의 갈등 양상을 살펴봅시다. 일단은 전제는 이거지. 희곡은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뭐처럼? 소설처럼. 갈등이 있다라고요? 선생님, 소설도 그런데요. 그러네. 소설도 갈등 구조가 있다. 갈등의 원인, 전개, 해결 과정은 줄거리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파수꾼 다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내적 갈등이 있어요. 진실을 알릴까? 예상되는 일. 그러면 마을의 진실이 알려져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촌장이 살해당할 수도 있다. 마을의 질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동안 사람들의 삶이 헛된 것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 오타죠. 진실을 알릴까? 진실을 감출까? 진실을 은폐할까?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오타네. 지금같이 정의롭지 못한 질서가 유지되겠지. 촌장은 계속 통제하고 권력자가 될 거야. 결국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겠지. 이 둘 사이에서의 결국엔 뭐를 선택해요? 이해를 선택하죠. 이렇게. 그만큼 진실을 알리는 건 쉽지 않구나. 밑으로 내려오죠. 파수꾼은 1974년에 발표됐다. 당시 권력자는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앞세우며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논리를 악용해서 사회 전체의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켰고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려고 했다. 지식인들이 정권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망무, 양철부, 이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팻말 등으로 권력자는 누구예요? 촌장. 지식인들, 파수꾼 다 이야기하는 거였었지. 밑에 이리떼, 촌장, 파수꾼, 딸기, 막루 얘네들은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 파악하셔야 되는데 상징적 의미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죠? 별표. 촌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리떼 뭐 없으면 어때? 안전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북한군이 그러네. 이리떼를 북한군에 비유한 거라고 했었죠? 언제라도 철책을 넘어 공격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유포했죠. 국민들을 공포에 가두었고 국민들을 공포에 가둠으로써 독재 정치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70년대 독재 권력의 안보가 나쁜 새끼들 아주. 다음 페이지. 파수꾼 읽기 중 이리떼의 존재의 정체. 이리떼의 정체는 뭐예요? 흰 구름이죠. 어땠을까? 이리가 없어. 더 이상 겁먹지 않아도 돼. 환희와 불안도 있었을 거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책임감, 사명감을 느꼈겠지. 팻말 주위에 딸기가 가득한 까닭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촌장이 달을 설득하면서 다른 파수꾼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쓸쓸한 곳에서 평생 보낸 건데 너 그 사람들의 일생을 자네 안 돼! 그 사람들의 일생을 헛된 걸로 만들고 싶어? 촌장이 달을 설득하는 방식. 나 맞아 죽을 거야. 동정심 유발하고 너 피 질질 흘리는 거 보고 싶어? 공포심도 유발하고 달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이 연극에서 마을 사람들 우르르 몰려오는데 무대 위로 올라올 수 없잖아요. 누가 역할을 대신합니까? 관객이요.
실험극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and 뭐라고? 희곡이 가지고 있는 무대의 제약을 극복해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관객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죠. 촌장이 일단 저 거짓말쟁이 운반이를 처벌합시다.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지. 나중에 진실을 알더라도 드러낼 생각을 갖지 못할 거라고. 일종의 뭐예요? 한 놈만 족치면 돼. 일벌백계. 이러한 말 써줄 수가 있겠죠. 촌장은 왜 이렇게는 뭐예요? 너 마을로 오지 마라. 마을로 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는 위험하니까 그런 거겠지. 자신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될 거니까. 조금만 힘내라고. 파수꾼의 구절풀이 역시 읽고 여러분들 밑줄 그어놓고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84페이지에도 그런 애들이 이어지고 있고 85페이지에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